네, 뭐 광고 시간에 좀 끊긴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요 뉴발란스 요 운동 아주 가벼운 운동화 요거 준비가 돼 있고요. 요게 뭐 79,000원부터 99,000원까지 가격이 있고요. 220부터 280까지 네. 뉴발란스 운동화 있습니다. 그리고 타밀 픽업 프리미엄 폴로 반팔티 2장 나가는 1+1 세트로 네. 59,000원. 예, 우리 이주호 기자가 입고 있는 요 티셔츠 색깔 다양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라인이 세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준비됐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유, 혹시 방송 중에 요 좀 전송 문제로 불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그래도 오세요. 박병창 이사님 시간이 안 끊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먼저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어제 부합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시작도 약부합 정도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반등 좀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반등 시도 좀 했는데 막판은 또 다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0. 0. 네. 그러니까 지수가 0.01%도 안 움직인 겁니다. 아, 나스닥은 플러스 0.28, S&P 500은 마이너스 0.04 정도. 특징은 이번 주 내내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신고지수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요. 네. 거기서 매물이 좀씩 나오겠죠. 그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표현 드리기로는 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견조하다. 그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온큐가 36.5% 올랐습니다. 아이온큐? 하루에. 예. 양자 컴퓨터? 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갔고요. 그래요? 양자 컴퓨터 ETF가 있죠, 저는. 아, 그러세요? 오. 올랐겠네, 그럼 그죠? 예. 예. 아이온큐가 아마 많이 담아놓는 것 같은데, 그 ETF가. 아이온큐 안 담을 수가 없죠, 그죠? 아이온큐 우리나라 그리고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렇게 정해진 주식들의 일부 종목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하여튼 당연히 뭐 야수의 심장이 테슬라, 엔비디아 제일 많이 가 있고 네.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담아져 있고 아마존 많이 사고 네. 보통 많이 사는 게 예전에 디즈니 많이 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개별 종목에서는 슈마컴 많이 갖고 있고 아이온큐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은 아주 이제 좀 특히 좀 소액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네. 네. 보면은 뭐 갖고 있어 그러면 다 전부 다 그래요? 이 안에 있어요. 대충 한 10종목 안에서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장은.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데 미국의 기업을 분석해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많이 올라와서 또 오늘 뭐 이걸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 좋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른 이유는 이제 구글에서인가 양자 컴퓨팅의 5년 내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온큐 CEO가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CEO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네, 비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게 많이 오르는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보다도 뭐 코인 쪽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다른 쪽의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 11만 1,365달러,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가 또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가 좀 나타났습니다. 11만 달러요? 사상 예. 최고가입니까? 예. 그렇죠. 11만 달러는 처음 네. 돌파한 것 예. 같은데. 그럼 여러 가지 요즘에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 관련된 행사가 이번 4월 말에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좀 흥미롭다, 우습다 하는 거는 트럼프 밈코인 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네. 저녁 먹는 자리 하잖아요. 아, 그래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 트럼프 진짜 이상이 많이 해요. 야,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 그리고 트럼프 가족들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이러잖아요. 멜라니아 코인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뉴스는 이제 하원에서 감세 관련된 것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관세 법안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 내용에 신재생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기지표에서는 S&P 제조업 지표에서 PMI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전월에 50.2에서 52.3, 서비스업은 5.8에서 52.3으로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S&P의 제조업 PMI잖아요. 근데 ISM 제조업 PMI가 올라가면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오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유는 다 있지만 네. 어떤 시그널을 보고 어떤 투자를 한다는 스타일 패션의 투자 펀드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 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그런 돈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딱 그냥 맨 줄창 그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PMI를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 PMI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특이한 상황 없었습니다. 보합이 끝났으니까요. 국제 수익률이 약간 내려왔습니다. 뭐 그게 어제 반등을 주는 계기가 좀 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1.22% 최근 들어서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0.82% 하락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5,761억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몽땅 다 하락했어요. 뭐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 또는 변종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은 이제 강한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제가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6월 둘째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의 방향을 잡는다면은 이번에는 보통은 3월에 하고 9월에 많이 방향을 잡거든요. 네. 이번에 6월에 개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위냐 아래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데 네. 모멘텀은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팔았잖아요. 4월까지요. 네. 그리고 5월에는 뭐 조금 사긴 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 샀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SK 하이닉스를 샀고요. 네. 뭐 그래서 눈치를 보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순매도 기조에서 순매수 기조로 만약 바꾼다면 그냥 생자로 바꾸지 않아요. 선물 시장에서 선물 포지션을 바꾸면서 바꿉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동시 만기에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자.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생뚱맞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것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만기를 앞두고 사전적으로 이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좀 약해서 뭐 우리 시장은 뭐 좋지 않은 그런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자,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관세 협상 및 비관세 정책 협상을 하고 있고 산업 및 품목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매크로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감세 정책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금융기관 규제 완화 요 세 가지의 중점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내내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감세 정책이 지금 요 내용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한 표 차로도 하원에서 통과를 했다고 하죠. 근데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상원에 표결을 하기 전에 그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감세안이 수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채 시장의 수급 부분들 그리고 요 감세를 하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돼요. 네. 이게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노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관세 협상도 계속 협상이지만 내부적으로 시장 네. 내부적으로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지금 시장에선 더 큰 관심은 국채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드디어 또 자경단 얘기 나오고 있고 채권자경단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팟스팟으로 요게 노이즈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부채한도 상향 이슈도 요번에 이거 하원에서 이거 통과됐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그냥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관심은 채권 시장 관심으로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그냥 이슈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 말서부터 미국의 ACCR인가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황의 특징은 FN 가이드 분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에 보니 1분기에 상승률 상위 20%에 있는 종목들을 봤더니 2분기에 걔네들이 전부 다 더 셌더라. 과거에 예. 뭔가가 아니고 요번 1분기에. 이번 1분기에 예, 요번 1분기에 상승률 상위 종목을 쭉 추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다 그러면 200의 상위 40개 있잖아요. 네, 예. 걔네들이 2분기에 더 많이 갔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분석 자료가. 네. 결국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관세, 금리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장 전반보다는 실적 기대감이 확실하거나 산업 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일부 종목으로 자금 쏠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건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그러면 역시 그냥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딱 듣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황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황이 변화가 생기려면 이렇지 않고 이게 자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확 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쏠림 현상조차도 없으면 시장이 약세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황을 대변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워딩 자체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가를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하고 오늘 그림을 좀 재밌는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네. 특별한 네. 뉴스보다도요. 그 S&P 500 일봉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밑에가 관세로 인해서 폭락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4월 2일입니다. 네. 이거 다 만회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서는 뭐냐?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네. 지금 역사적 신고 지수에 다 와가지고 6천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서 뭘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이다. 미국의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일봉도 우리 요번에 2025년 올해 들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찍었던 지수들이 있어요. 이때 2650포인트 넘어서니까 요때 한두 달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야, 곧바로 3000이야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이 또 목소리가 막 나왔을 때예요. 네. 그러다가 관세로 인해서 폭락하고 나서 좀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여기 가서 이걸 그냥 돌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 미국하고 우리가 반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네. 미국이 저기서 신고가 가려면서 더 가야 되는데 미국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돌파하고 혼자 갈 수 있느냐는 지금은 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이 뭐 안 가더라도 거기 있더라도 우리나라 내부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그걸 좀 기다려보자 이런 눈치의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때 갑자기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 강연에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질문 받으면 답변 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일종의 팁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이 못 가는데 우리 혼자 가지 못한다. 네. 라고 뭐 거의 이제 명제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가야지만 우리가 가면 뭘로 우리 걸 사? 미국 사는 게 맞지.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훨씬 변동성도 크고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갈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올라가죠. 네. 그것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투자하는 게 맞아. 라고 결론 지으는 거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미국이 대형주고 우리 코스피가 소형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 시장을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시장은 뭐냐면 시장이 상승 후에 박스권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게 수익률이 좋아요? 예,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예, 가장 수익률이 좋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자동차나 아니면 은행주가 오르면서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 딱 갔어요. 네. 그리고 안 빠져. 그러면 이미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돌면서 주변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익률 게임 벌어지면서 걔들은 20% 30% 올랐지만 수익률 게임 벌이는 걔네들은 막 50% 100%씩 오른다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강세 수익률 게임 장이에요. 네. 요거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국에서 미국의 대형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미국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안정적인 미국 시장이 있는데 우리 시장이 가장 베스트는 뭐냐? 미국 시장이 올라서 거기서 안 빠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더 이상 별로 크게 안 나. 그러면 돈 들어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다른 쪽에 더 수익률이 높은 데 찾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분위기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형주에서 정프로님 투자하실 때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해요. 네. 대형주 우리 삼성전자를 샀어. 네. 삼성전자를 더블 먹겠다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삼성전자를 내가 1억을 샀어. 그럼 10%면 1,000만 원을 벌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소형주 한 시가총액 1,000억이나 1,500짜리 1,500억 뭐 1,000억 뭐 이런 거를 내가 샀어요. 네. 네. 얘를 10% 먹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업사이드 자체가 위로 자체가 뭐 진짜 더블 위로 있는 그래서 얘가 스토리가 맞아지면은 얘는 2배 갈 거야 해야지만 얘는 1억 가지고 10%를 목표로 해서 1,000만 원 벌기를 하지만 얘는 1,000만 원 놓고 1,000만 원 벌기를 해야지만 내가 전체에서 얘가 반토막이라도 전체에서 데미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황을 비교하거나 투자할 때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무조건 좋아, 한국은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을 대형 시장 대형주로 보고 우리가 네. 소형주로 보면 네. 그런 수익률 차이와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근데 삼성전자는 더블, 트리플 막 2배, 3배, 5배 가는데 소형주는 계속 네.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어.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지는 않죠. 갖고 계신 분 종목이 그렇겠죠.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인데 그게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네.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원래 이제 큰 주식을 대형주로 보자면 삼성전자로 보자면 네. 그게 이제 그래 그 정도로 이제 큰 금액 들어가고 이제 조금 뭐 업사이드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들어간데도 이제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소형주라고 생각하고 예. 더블 먹겠다 혹은 뭐 좀 그래도 네. 수익 좀 큰 걸로 가야지 이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오히려 여기는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 네, 그 말씀은 지금 적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비교해 보면 테슬라 올라가면 더블 나잖아요. 네. 그만한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이. 근데 우리 작은 거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는 그것도 훨씬 작은데 삼성전자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작은 어떤 네. 중소형제를 비교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그냥 헤매고 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그런 좀 어떻게 일맥상통이 되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네.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은 유동성 시장으로 된 지 꽤 오래됐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하잖아요. 네. 그런 시장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특별한 뉴스가 나와서 실적이 아주 좋아지면서 추세적으로 막 오르고 추세적으로 막 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잘 보시면은 막 오랫동안 막 오르다가 오랫동안 막 빠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위 머니게임이 벌어진 게 꽤 오래된 것 같다. 그게 소위 미국 예외주에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일봉이고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얘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돌파하려면요. 밑으로 많이 안 가야 돼요. 그러겠죠.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AI에서 이거 스타게이트 있잖아요. 네. 요거 공장 여러 개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여러 곳에. 근데 첫 번째 텍사스의 공장에 첫 삽을 떴다. 제목은 그래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크루소라는 회사에서 약 116억 달러 정도의 자금 유치가 돼서 요거 이제 건설 시작을 했고요. 요 개념을 좀 우리가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요.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오라클이 장기 임차 계약을 하고요. 네. 아. 그래서 오라클의 서버를 오픈 AI가 임대 계약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여기에 임대 계약을 장기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발표한 것처럼 텍사스의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데 총 8개 동에 엔비디아 칩 40만 개. 그러니까 하나에 5만 개 정도 되는 거죠. 5만 개 정도씩 해서 40만 개를 네, 넣어서 건립을 한다. 이 뉴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0%에서 1.1%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대선이 있는데 대선 후에 하반기 2차 추경이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모건 스탠리의 관점입니다. 2.2%까지는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소폭 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큼 오르냐는 저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게 관심이 있겠지만 네. 이 관심이 없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격이 있느냐, 경기부양 정책이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금리 얼마큼 내리느냐, 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크다라는 네. 거고요. 네 번째 4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보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하고 좀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존속계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지금 원래 있는 겁니다. 네. CDMO 있고요. 신설에서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저께까지만 얘기했던 건 삼성바이오 홀딩스를 만들어서 로직스하고 에픽스는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이오 에픽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픽스를 삼성 에픽스 홀딩스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 넣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주가 있으면 0.65주가 되는 거고 삼성 에픽스 홀딩스가 0.34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가 없죠. 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 에픽스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니까 네.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 갖고서 얘만 있다가 이제는 CDMO만이 아니고 이제 신약 개발하고 네. 이런 회사를 양쪽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둘 중에 더 좋은 쪽에 더 지분 많이 사든지 한쪽을 없애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그런데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공 기자님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픽스 홀딩스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삼성바이오 에픽스를 그냥 여기다가 하지 왜 에픽스 홀딩스를 해서 밑에 넣었어?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 에픽스를 상장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장한 거다. 얘가 상장한 거잖아요. 다만 인적 분할한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중복 상장은 안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삼성바이오 에픽스는 5년 동안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밑에 삼성바이오 에픽스가 있었어요. 네. 그럼 얘는 상장회사고 얘는 비상장회사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가 삼성바이오 에픽스 상장해서 두 개로 인적 분해라고 그게 나누면은 그러면 얘가 똑같은데 사이에 삼성바이오 에픽스 홀딩스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픽스 홀딩스를 넣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냥 우리 주주 입장에서요. 뭐 정책적 이런 거 빼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결정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하는 일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의심이 많았거든요. 예전부터. 셀트리온이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주가가 관심 있는 분 많이 있을 텐데 셀트리온 주가가 뭐 좀 오르다가도 계속 셀트리온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남들은 다 좋은데. 그러죠. 셀트리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번에 이렇게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졌다. 얘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건데 네.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것서 이제 해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왜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중간에 꼈을까? 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장된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 홀딩스가 삼성바이오 에픽스의 그렇죠. 지주사니까 얘가 상장된 거예요. 얘가 상장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막 그냥 무작정 막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들. 그것 자회사 지금 자회사 있던 거로 상장시킨 거잖아. 네. 그거는 중복 상장. 얘는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네. 주주는 얘하고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아마 사후적으로 상당 부분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중복 상장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예를 들은 논의가 좀 얘기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그림을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요. 일단 5번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 비트코인 얘기는 자주 드리는 편은 아닌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게 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또 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다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통화형 자산으로 규정한 겁니다. 증권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좀 읽어드려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발행 요건과 준비금 요건, 자금 세탁 방지 기준 등을 연방 수준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에 고정된 결제용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자는 1대1 준비 자산, 즉 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똑같이 1대1로 현금, 예금,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됩니다. 기존 금융권과 일반 기업도 금융당국에 등록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은행 예금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 및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월별 준비금과 연간 재무감사 의무적 시행하고 증권과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발행자 파산하면 채권자보다 보유자 우선 변제를 하고 연방금융당국이 발행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막 섞어서 민코인하고 섞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네. 이거는 지금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1에 얘 1로 얘를 발행하면 그냥 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예요? 변동성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르다라는 거. 이거 막 혼동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고요. 이게 아마도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상당 부분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일단 국채를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돈을 풀 수 있는 데가 미국 재무부랑 연준이라면 예. 이거는 시중 은행들도 그냥 돈을 좀 더 풀 수 있는 유동성 확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면에 이거는 코인의 개념으로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볼 때는 화폐에서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설명을 좀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더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네네. 우리 내용 대부분 아세요. 트럼프 원합니다, 이거를. 네. 국채 때문에 이런 걸 원하고 하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알겠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얘기 하시는 것 같으니까 몇 가지 그냥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차트예요. 비트코인 2010년도에 우리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2010년도에 비트코인 2만 개 갖고 피자 사 먹었다는 거. 피자 데이. 네. 네.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요거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을 또 보면 비트코인 전문가들 설명하는 것도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뭘 설명하냐면 정책과 차트를 설명해요. 왜 차트를 설명하겠습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15만 원 곧 갈 거다. 15만 달러 계속 갈 거다. 네. 얘기하는 사람들의 차트에 이런 걸 띄워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글로벌 M2예요. 요 초록색 여기에. 네. 파란색이 비트코인이에요. 수급으로 설명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글로벌 M2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추정하면서 얘가 갔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 뒤에 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뭐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 좀 까매서 자세히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냐면 2025년 4월 글로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총액입니다. 총액. 얼마냐? 122조 달러. 122조 달러가 네. 전체 총액이거든요. 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느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이게 훅 빠졌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얘네들은 얼마였어요? 20조 달러잖아요. 조금 넘었잖아요. 네. 120조 달러면 얼마예요? 6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때 우리나라 지수 얼마였어요? 이 직전에 2000이었고요. 빠져가지고 1339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000 근처에 있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이게 지금 전체 이 글로벌 국가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걸 다 합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당시에 2000 살짝 아래에 있었는데 2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2500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122조 달러가 전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이 53조 달러입니다. 오. 122조 달러 중에 53조 달러가 S&P 500이에요. 반 조금 안 되네요. 네. 뭐 그렇게 정도. 정프로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해야겠다. 이거는 국가별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의 수입니다. 기업들의 수예요. 미국 있고 뭐 영국 있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일본 있고 우리 여기 있거든요. 78개. 아이고야. 여기 78개. 홍콩 91개. 호주 143개.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우리가 적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스위스보다도 적네. 스웨덴도 이렇게 많아? 아니. 재밌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요? 흥미롭죠. 어디에 이거? UAE 아랍에미리트도 62개나 있는데 우리가 70. 이상하네. 호주도 이렇게 많아요? 네, 호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도별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 기계 철강 떴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화학 떴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6년도에는 화장품 네. 이런 거 떴고 2017년도에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게 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3년도에 2차 전지 요만큼 갔다가 됐고 지금 이제 AI 하고 방산조선 이렇게 이 흐름들을 봤는데 이 흐름들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산업이 아니면 이 어느 순간이 되면 사이클이 또 다시 돌아와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많이 봅니다.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안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의 실질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왜 중요할까요? 개인들의 소비 그리고 저축할 때 심리를 여기에 그냥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의 개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흥미로운 거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저 0.8% 정도 위치해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보이네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박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매번 이렇게 좋은 자료 아침마다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